열왕기 상하가 이래서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렸고 예언사가 특별히 여기에 연결됐기 때문에 어려웠던 건데, 우리가 오늘 해야 하는 작업이 뭐냐? 사가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가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창출민수 사삼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왔는데, 그 관점과 어떤 점이 연결되는지를 찾아내야지 그걸 과연 열왕기 상하가 말할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어야지 좋은 학생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열왕기 상하는 갑자기 엉뚱한 얘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 뒷 배경을 지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괜히 욕심 버리지 말고 열왕식으로 모든 왕들을 다 나라비시키지 말고 이 사가가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결국 열왕기 상하가 말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면 그게 드러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뭔가 성경을 열어봅시다. 그게 뭘까? 정말 한번 그런가 봅시다. 우선 열왕기 상 1장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열왕기 상이 전체가 몇 장으로 되어 있나 보십시오.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22장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열왕기 상이 전체가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부터 보세요. 맨 앞에 열왕기 상 1장이 누구 얘기로 시작돼요? 에이, 그렇게 말하면 틀리죠. 다윗의 누구 얘기로 시작되느냐? 그러면 솔로몬 얘기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왜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은 점점 어떻게 돼요? 쓰러지는 거예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윗이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누가 등장한다고 말해야 돼요? 솔로몬이 등장한다고 말해야죠. 이불 덮어도 안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등장해요. 솔로몬이 등장한 얘기가 나와요. 그럼 솔로몬이 주인공이 돼서 흘러가는 게 몇 장까지 가는지 보세요. 자, 가세요.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왜 가죠? 어디까지 가요? 11장까지 가잖아요. 자, 그러면 22장이라고 하는 열왕기 상의 부피 중에 반은 누구 얘기예요? 솔로몬 얘기예요. 이거는 열왕의 분배가 아니죠. 강조하는 게 분명히 있죠. 자, 반은 솔로몬이네. 어렵지 않죠? 솔로몬 얘기야 벌써. 반이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12장부터는 무슨 얘기가 결국 있는지 쭉 보세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나라가 분단된 얘기가 있죠. 그런데 분단된 얘기를 하면서 북방 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마이크를 많이 갖다 줘요. 남방 유다 르호보암에게 마이크를 많이 갖다 줘요. 북방 여로보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여로보암 얘기하고 뒤에 뭐 조금 남쪽의 왕 유다 쪽의 왕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 몇 장 이렇게 있고, 이거는 뭐예요? 사이사이 백그라운드예요. 사이사이 백그라운드가 있고,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중요한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구예요? 아합 왕이 있잖아요. 아합 왕, 그쵸? 아합 왕 얘기가 어디까지 가나 보세요. 쭉 가보세요. 어디까지 가요? 어머나, 22장 끝까지 다 가요. 열왕기 하 1장 1절을 보세요. 무슨 얘기로 출발하나? 네, 열왕기 상 맨 앞이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뜨뜻하지 않다. 즉 다윗 얘기를 끝내고 다윗이 쓰러져가고 그 다음 솔로몬 얘기가 시작되는 얘기를 하듯이 열왕기 하 1장은 누구가 쓰러져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합.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열왕기 상 끝과 열왕기 하를 이어가는 스토리의 주인공을 누구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아합을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합 이야기가
여로보암, 르호보암 갈라지고 나서 얘기해오는 중요한 주제였구나. 그런 거 보이죠? 그렇게 흘러내려오다가 열왕기상은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아합 얘기가 나오는 이 얘기에 같이 등장하는 어떤 중요한 인물이 또 있어요.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아합 왕의 사적 속에 엘리야 얘기가 끼어 들어가는 얘기로 열왕기상 끝부분, 중간 부분 이하에서 쭉 흘러내려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연결되어서 열왕기하 어디까지 가나 보세요. 자, 아합은 죽었지만 아합과 더불어 싸우던 엘리야, 그리고 그 엘리야의 누구예요? 제자 엘리사 얘기가 또 같이 이어지면서 무슨 얘기가 연결되는 것 같죠? 근데 이 연결되는 얘기, 즉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엘리야 제자가 어디까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지 뒤로 가보세요. 어디서 엘리사가 죽어요? 13장까지 가야 돼요. 엘리사.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열왕기상 중간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 가운데까지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하고 누구 선지자 얘기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그럼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함께 사역 같이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있는 왕이 누구냐 그랬더니 아까 누구였었어요? 아합 왕이에요. 그럼 이 아합 왕이 있었던 왕조가 있었는데 무슨 왕조냐면 오므리 왕조예요.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의 왕이 4명 있었걸랑요. 그리고 오므리 왕조를 뒤엎은 왕조가 누구였냐면은 예후 왕조예요. 그러니까 예후 왕조가 어떻게 오므리 왕조, 특히 아합의 그 일들, 아합 때문에 일어난 어떤 사건을 둘러 엎어서 그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고 예후 왕조가 되느냐라고 하는 스토리 사이에 한편 그 속에 엘리야와 엘리사는 어떻게 활약을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열왕기상 하의 가운데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특히 열왕기하 10장을 보세요. 얼핏 눈으로 보면 누구를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아합의 왕자들을 죽이는 얘기가 나오죠. 아합의 왕자들, 아합의 자식들의 씨를 말리는 그 아합의 왕자들을 죽이는 사건이 나와요. 이걸 볼 때 열왕기하 10장에 오도록 아합은 죽었어도 아합 스토리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합은 죽었는데 아합 스토리를 계속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주제가 이거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앞에 솔로몬 얘기 한참 하고 르호보암, 여로보암 갈라진 얘기 하더니 그 다음에 가운데는 예후 왕조, 오므리 왕조에 속한 아합의 어떤 사건을 들어서 얘기하다가 그것이 예후 왕조까지 넘어가면서 그 아합의 사건이 어떻게 결말을 맺는지를 보이며 그 사이에 엘리야와 엘리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이고 있구나. 그렇게 감잡으시라고요. 그 얘기가 나오더니 열왕기상 한 2-3장 조금 지나고 몇 장이에요? 한 7장인가요? 17장에 가니까 그만 북방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멸망해요. 어머, 벌써 망하네요. 벌써 망했어요. 그러면은 열왕기상 그러면 앞부분에 솔로몬, 그다음에 르호보암, 여로보암 갈라진 얘기, 가운데는 아합을 중심으로 한 오므리 왕조와 무슨 왕조? 예후 왕조 사이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섞여 있는 어떤 그 얘기. 그리고 조금 가다가는 그만 북방 이스라엘은 어떻게 뻐려요? 망해요. 그걸로 보아 열왕기상은 남방 유다 역사보다는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 그거 할 수 있겠죠. 북방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도 특히 누구 얘기에게 초점 맞추고 있는 거예요? 아합 얘기에게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구나. 그게 해바라기구나. 보이죠?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그냥 북방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대요? 망했대요. 특히 여로보암 2세 같은 사람은요, 40년 이상을 치리했걸랑요.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인데 그 사람의 치정은 단 몇 절에 말해버렸어요. 어떤 왕은 몇 장에 걸쳐서 말하고 어떤 왕은 더 오래 치정을 했는데도 몇 절에 짝 끊어버려요. 그게 뭐예요? 이 열왕기 상하를 쓴 사가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었느냐?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그거를 말하고 싶었었다면 우리도 그 사가가 쓰려고 했던 대로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것저것 다 알고 싶어서 못 견디냐고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사가가 한 대로 우리도 하자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읽는 방법이죠. 그것은 사가가 쓴 걸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열왕기 하시려고 하시는 게 그것이었기 때문에 해바라기가 그렇게 드러난 거라고요. 북방 이스라엘에서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이 일. 그러니까 갈라졌죠. 처음에 솔로몬이었다가 여로보암과 뭐예요? 르호보암. 가는데 가운데는 거의 다 무슨 얘기예요? 아하방에 관계된 얘기, 예후 왕조와 여기 오므리 왕조의 얘기다. 그리고 조금 가더니 그만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멸망. 거의 다 어디 얘기하고 있어요? 북쪽 얘기하고 있죠? 여기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열왕기 상하라고 하는 책은 남쪽 유다 지파의 이야기보다는 북쪽 이스라엘 지파의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 하면서 그것도 아합을 중심으로 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라가 멸망했구나.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밑에를 내려다보니까 여기는 남방 유다의 역사 중 어느 왕이 있는 건지 알아요? 히스기야. 그래서 18장, 즉 17장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야기 다음에 그 나라가 북방 이스라엘이 피가 섞인 얘기를 하고 18장에 들어서면 히스기야가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18장. 맞죠? 이제는 북방 이스라엘 얘기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망했으니까. 이제는 어느 나라 얘기만 해야 될까요? 남방 유다 얘기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남방 유다 얘기를 이게 18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장에 오면은 그제서야 남방 유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히스기야 왕, 므낫세 왕 이렇게 쭉 얘기를 아몬, 히스기야 왕, 아몬, 므낫세 이렇게 쭉 히스기야 왕 이후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요시야부터 여호야김,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하고 시드기야에서 멸망하는 얘기까지 열왕기 하 끝부분에서 다루다가 그만 나라는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이게 열왕기 상하 해바라기예요. 어려워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를 요리해서 먹는 방법은 간단해요. 제가 이거를 이 도표를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이게 꼭 생선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냥 엄마니까 뭐든지 먹는 거로만 보이는 거예요. 맨날 반찬하고 내 손에는 김치 냄새가 묻어있잖아요. 엄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책 뒤에 도포에 보면은 열왕기상하 물고기 그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 물고기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은 제가 지금까지 대충 설명드린 게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이 먹는 방법이에요.
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 대충의 이 그림이 뭘 말하는지 이제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렇죠? 열왕기상하를 정복하는 방법은 이 생선을 먹는 건데 우선 보니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이거예요. 우선 어디예요? 머리 부분. 그 다음에 무슨 부분이에요? 몸통 부분. 그 다음에 꼬리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구나. 그럼 머리 부분은 무슨 얘기였어요? 솔로몬, 그 다음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갈라지는 얘기가 돼 있잖아요. 갈라지면서도 누구에게 초점 맞췄다 그랬어요? 여로보암. 그래서 이 위쪽이 진한 거예요. 이렇게. 진한 거 보여요? 선이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남쪽 얘기는 별로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왔다 갔다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사가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쪽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부분은 갈라진 얘기. 그 다음 몸통 부분은 뭔가 어느 왕조?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 사이의 이야기인데 중심 인물은 누구예요? 어느 왕이에요? 아합인 거예요. 아합을 어떻게 예후가 물리치느냐? 아합 왕조를. 그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 스토리. 그리고 조금 지나서 17장 가니까 어떻게 해요? 금방 멸망했어요. 그래서 북쪽도 멸망해. 꼴이에요. 그리고 나서 멸망한 지점에서 밑을 내려다봤더니 남쪽에는 어느 나라 남방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 왕 시절 그 다음에 망하게 되는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의 얘기가 꼬리 부분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는 포로로 잡혀간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꼬리. 열왕기상하 물고기 그림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이런데 사이사이에 있는 얘기는 아까 뒤에 달력, 시계, 먹다 남은 거, 아이스 깨끼 이런 것처럼 아 이게 배경 그림이구나.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중심 주제만 찾아서 우선 연결시켜서 읽고 사이사이에 집어넣으면 돼요. 성경이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더 자세히 깊이 있게 열왕기상하를 연구하려면 하나씩 가볍게 옅은 터치로 하지만은 그거를 살려줘야 배경 그림도 있어야 주제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건 그때 가서 할 일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열왕기상하 물고기 그림 스케치를 해놓고 이 하나하나가 무슨 뜻인지 그리고 특별히 꼬리 부분의 역사가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신약으로 연결되는 포로 시대랑 붙어요. 거기가 붙어요. 그러니까 오늘 열왕기상하 물고기 그림